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0이죠. 1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는 유비네 트레톡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치료. 뭐 치료라는 용어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디지털이 붙어 있어서 디지털 치료인데요. 아마 그 전에 알고 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단어들과 아마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 헬스케어라는 부분들은 뭐 측정하고 진단하고 전반적인 큰 덩어리의 용어라면 그 중에 치료하는 쪽만 좀 포커스 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올해 2020년 두 번째 주제이고, 이번에 디지털 치료를 잡은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CECO가 진행 중에 있고, CECO의 주요 하드 키워드가 바로 이 디지털 치료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이 디지털 치료하면 뭐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좀 한번 말씀 나누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디지털 치료하면 우선은 이제 디지털 의학 기반의 이제 의료 정보, 그리고 이제 개인 의료 데이터들,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병원과 의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험수가, FDA 인증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이 관계가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지시장 등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치료하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VR에서 이런 디지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뭐 제가 봤던 것 중에서도 치매나 재활 치료를 위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우울증, 또는 예를 들어 중독이나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VR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뇌파나 수면 장애, 또 이런 거 심전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 VR HMD처럼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우리가 안마 의자,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 또는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이런 걸 통해서 심전도나 또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 패치를 통해서 팬츠에 있는 그 센서를 통해서 어떤 심전도뿐만이 아니라 인바디, 체지방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그 의료기기들이 아닐까. 근데 역시나 연상 키워드니까 결국은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를 하는데 디지털 기기 의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뭐 드론으로도 하고 텔레프리즌스나 홀로그램 가지고도 하고, 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보면은 신발뿐만이 아니라 지팡이 이런 것 등으로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EMS나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제 주변에서 봤던 거는 또 디지털 침에서 침이지만 어떤 디지털 혈자리를 갖다 침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 치료, 사고력을 개선하고, 최근에는 어떤 다양한 기기들과 융합이 돼가지고 컨버전스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또 제가 항상 생각하듯이 디지털 치료하니까 영화, 게노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일랜드나 가타카 영화가 향후 미래의 디지털 치료와 관련된 스토리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디지털 치료하니까 일종의 치료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알약이죠. 약이 생각나고, 좀 더 표현하면 디지털 알약 이런 단어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라고 하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약 하면 화학 성분이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처리가 바로 이 디지털 치료인 것 같고요. 일단 이 디지털 치료가 가지는 특징하면 어떤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디지털 기기를 일단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치료를 많이 할 거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든가 그런 분석을 잘 하고 개인적으로 맞춤형을 해서 이게 정말로 디지털 그
자기의 정보들을 잘 측정하고 결합해서 좀 더 나은 그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디지털 치료의 가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들이 좀 있을까요? 가치로는 아무래도 시간적이거나 이제 공간적으로나 제약이 적다라는 점,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생명을 구하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골든 타임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또 24시간 서비스 성격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가치로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디지털 치료다 보니까 분명히 이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적용 못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치료가 적용되는 분야는 어떠한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뭐 디지털 치료 분야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치료가 있고 또 심리적인 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중독 치료라든지 뭐 인지행동 치료, 또 언어 치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성 치료 측면에서도 환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치료와 같이 이제 장비와 물리적인 치료가 같이 되는 게 이제 재활 치료라든지 통증 완화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 스트레스, 시력 등 뭐 이런 또 이런 거 외에도 좀 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부분들에 도움이 될 거고,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분야들 쭉 듣고 보니까 아마 향후의 방향성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컨텐츠라는 관점이 이 치료 영역에서 좀 더 의미 있어 보이는 비즈니스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의 컨텐츠로 존재하고, 그게 치료에 맞게끔 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향후 이쪽 디지털 치료 영역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발전하게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생각나시는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시는 한두 개씩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가 주로 상용화된 데가 FDA 심사를 통과한 그런 쪽이 그 중독이나 아니면 그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그런 게 통과가 됐는데, 제품이 이제 시판이 되는데, 이 사람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한 거를 디지털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서 치료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질환들이 어떤 디지털로 정의가 되면 음악이나 말씀하신 그런 소리, 어떤 그런 것들로 디지털 치료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리적으로 뭐 수술이나 뭐 정형, 뼈 이런 걸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디지털화되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치료 앱,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융합형 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병원 치료가 가구나 또는 내가 같이 의식주하는 이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물들이 융합이 돼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운동이나 또는 이런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돼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치료로서. 그래서 결국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컨텐츠 잠깐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아바타 쪽 부분, 지금 아바타가 요즘 CEC쇼에서도 좀 꽤 여러 업체에서 아바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나온 아바타는 꽤 진짜 사람처럼 꽤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치료 영역에서 아바타라는 표현 수단을 통해서 연계되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또 이 아바타가 이모지, 예. 내가 자주 가는 주체의 이모지를 통해서 또는 로봇이나 또는 이제 스피커 또는 그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의 어떤 큐레이션 역할로서에서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빌리티 연계인데 아마 스마트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듯이 그 이동성이나 개인 휴대성에 의거해서 스마트폰과 연계된 그런 디지털 치료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지털 치료에서도 아마 저 스마트폰은 허브 역할, 뭐 게이트웨이 내지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연계해야지만 디지털 치료가 안정적으로 되는 그런 기기로 아마 사용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디바이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의 하나의 또 그 진화된 형태가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라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개인의 건강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또는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빌리티라는 개념과 이 디지털 이 치료 영역 개념이 좀 결합돼서 향후 미래에는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또 예상되는 미래 방향성들 좀 또 있으시나요? 지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3D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3D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영역뿐만이 아니라 의료 영역에서도 신체, 얼굴 또는 발이나 부분적으로 어떤 텔레프리전스를 통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궁금한 것도 좀 꽤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치료가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긴 했는데 이게 기존에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주는 약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디지털 치료는 정말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롭게 이것만이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솔루션인 건지 아니면 좀 뭔가 보완을 한다는 대안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뭐 이게 필수 불가결하다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면서 좀 더 진화가 되겠죠. 뭐 나중에 디지털 그 먹는 약도 생길 것이고 뭐 패치든 뭐 다양하게 생길 텐데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 그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줘서 그게 효과성이 드러나고 나면 이제 좀 더 제약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그 치료제로서의 그 뭐 좀 확신을 갖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네, 또 어떻게 뭐 그 이제 치료에 요즘 식이요법이 이제 뭐 어떤 불치병 같은 경우에도 식이요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오감 채널을 통한 뭐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뭐 미각적 모든 어떤 인풋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조금 길게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 또 어떤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결국은 어떤 질병을 예방하게 하고 또 회복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절반 이상은 아무래도 그 사람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한계점으로 이제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복막염이다. 그럼 뭐 그냥 마취 받고서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면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병이 낫는데 디지털 치료의 성격은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낫는 성격의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일단 저는 이쪽 영역이 주로 보면 아까 분야 말씀 주셨는데 약간 정신적 분야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약을 우울증 같은 경우 약을 먹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약이라는 게 항상 부작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치료 쪽 영역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법
이지 않을까라는 뭐 저희 한번 추측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검증이 필요한 그-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아까 우리 중독 얘기했지만 예. 중독이라는 부분들도 어떤 우리가 이제 그뭐 성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성인 컨텐츠들을 봤다. 그럼 그 당시엔 좋겠지만 이제 중독이라는 부분을 넘어가면 또 그게 또 질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일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의사하고 같이 얘기가 좀 돼야 되겠죠. 치료와 사실 선을 넘는 것 부분에 성에서의 어떤 구분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예. 혹시 제가 질문 넘어가는데 혹시 부연 설명하실 분 있으면 아까 그냥 질문 받아서 계속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치료 제로 할게요. 이게 알약 같은 역할인데 분명히 병원에서 처방을 하면 보험에 대한 처리가 되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보험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뭐 어떠나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면 인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해서 이제 국산 제품은 아니지만 독일 제품이 인지 치료를 위해서 이미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그 의료 수가로 몇 시간 하고 1시간 하면 이제 그 보험 적용이 되는 이런 시간제로를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효과를 통해서 이제 검증하고 이제 검증이 된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장비가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들어왔는데 수가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5천만 원짜리 들여온 거하고도 다를 테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그 심평원이 또 세계에서 가장 이런 쪽에 유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지금 반영되고 있고 이제 한두 개 돼 있는 것도 좀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네,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이쪽 그 디지털 치료는 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혼자 셀프로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1인 가구에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인 가구에서 이 디지털 치료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서 쓸 때도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뭘 제안했냐면 식이요법에 대해서 식단하고 요리 레시피 밀어주는 푸싱 서비스를 같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미국 시장은 광고를 통해서 막 늘어나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게 구독 시장이거든요. 딱 얼마를 내고 하는 것처럼 그 1인 가구 디지털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독 형태로 회비를 내면 이제 모니터링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큐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그 예방 진단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당뇨를 그 저거 하기 위해서 당뇨 측정해서 데이터 보내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당뇨 관리하는 회사에서 또 이렇게 뭐가 오니까 그때 한 달에 한 10,000원 내거든요.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그런 시장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1인 가족 같은 경우에 혼자니까 챌린저 프로그램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 인바디 같은 경우에 한 4만 원 정도 챌린저를 하는데 사실 비싸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챌린저를 해서 뭔가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1인 그 가구들도 좀 더 재미있게 자기가 그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네트워크가 다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또 이게 많이 팔아야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뭐 병원에 몇 대, 대한민국 병원에 몇 개 되겠어요. 몇 개 못 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각각 개인이 집에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측면에서 1인 가구가 디지털 치료기 때문에 어떤 그 서비스로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제공이 된다면 사실은 적은 비용을 내고 키워받을 수 있으면 적지만 시장 큰 상황이고 그 플랫폼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게임피케이션 같이 들어오니까 사실 심심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카트라이더 하듯이 그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재밌을 거거든요.
1인 가구에도 이제 유형을 보면 이제 그래서 연령대로 봤을 때 이제 그 노령화에 따른 이제 그 노령인 이 어르신들과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1인 가구들 거기에 대한 구분에 그 연령층에 따라서 서비스 레벨이나 서비스 형태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마켓 이제 자체가 다르겠죠. 예, 거기에 맞는 이제 차별화된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서비스 모델들이 이제 좀 나와서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낙상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 예방 측면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그 실제 사고에 대한 예방 측면이라든지 뭐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뭐 냉장고문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열었어. 그러면 이제 뭐 사전에 원인을 띄워서 결국은 그런 가구들은 모니터링은 그분들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녀들이 한다든지 뭔가 주변 사람들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젊은 상태인데 이제 이런 그 1인 가구들 그렇게 좀 시장이 좀 세분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들하고도 이제 친밀하게 이렇게 접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이제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은 뭐 자녀들이 하겠지만 자녀들을 돌봐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사회복지 체제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돼야 결국 플랫폼이 결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뭐 의사라든지 환자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에 대한 디파인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서 신평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아마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저는 아까 그 디지털 보험 먼저 하나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치료에 대한 전문 보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민간이나 또는 공보험에서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심사받는 것도 있긴 한데 결국은 저는 이제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개인 맞춤형 이러한 그 치료 아까 개인 1인 가구 이야기 하셨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이런 디지털 치료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뭐 스마트 시티에서 복지나 이제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는 그 가볍게는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매, 자폐증, 뭐 조현병도 요즘에 하나의 큰 이슈가 되듯이 이런 것도 오히려 1인 가구라고 해서 꼭 그 나이 드신 뿐만이 아니라 타겟 연령층에 따라 세분화된 디지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령층 이제 뭐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말하신 것처럼 고령인도 있는데 네. 그 연령층 봤을 때 어느 쪽 시장이 느낌상으로 더 커 보이세요? 고령층일지. 아무래도 실버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겠죠. 왜냐하면 필요하는 뭐 사람. 필요를 가장 많이 하니까 젊은 사람보다 훨씬 죠 젊은이들은 안 하죠. 복지 쪽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병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오히려 네. 근데 한데 시니어들은 이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니까요. 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컨셉으로 이 기기를 잘 못 다루세요. 그래서 이 결국엔 디지털 거기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디지털 배리어를 어떻게 쉽게 넘어가게 해주냐가 사실은 장벽을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을 크게 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지금 유아인 말씀하신 박사가 그래서 것처럼 거기서 중요해지겠죠. 이제 그런 디지털에 좀 소외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이제 그 그렇죠. 기업들이 공적인 오히려 그런 네. 그 기기들을 보급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시장들이 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까지 같이 혹시 듣고 계신가요?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그 연합회 지금 컨소시엄을 계세요? 하면서 정부진흥원이랑 같이 네. 유튜브를 보는데 시니어들을 위한 가이드라든가 제작 가이드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가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올해 보급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느낀 거는 유튜버들이 되게 잘해요. 그리고 말이 빨라. 근데 내가 1.5배속으로 들은 이유도 좀 있긴 해요. 빨리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활발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시니어들한테는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그
속도나 컨텐츠의 양이나 뭐 이런 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마 그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할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면 좀 화면이 스마트폰에 전문샘이 쓰기 그런 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고령인층은 아마 음성 인식이나 영상 아바타라든지 뭔가 좀 인터랙션 하기 좀 용이한 뭐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그 그래픽 요소 또는 뭐 AR, VR 등등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치료가 이제 병원에서 쓰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형 병원 또는 개인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쓸지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질지 아니면 일부 영역에서 그냥 좀 도입을 하지만 크게 확장은 안 될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간호사나 의사들의 인건비하고 상당히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잖아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간호사들이 없어요.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아, 인력 문제. 네, 인력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방글라데시에 가서 한국말로 그 교육을 시켜서 1년은 한국말 하고 나머지 4년은 다루다 가서 5년을 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얘네를 전부 다 한국으로 쏜다. 그 인력 지원. 인력 수출 비즈니스 수출 옛날에 비즈니스를 독일 수출한 것처럼. 네, 똑같은 거죠. 그런 생각을 좀 아니, 했던 그럴 생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인력은 필요한데 또 이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디지털 치료가 들어오고 실제 물리적인 치료들도 진행되는데 서로 경쟁이잖아요. 네. 경쟁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병원들은 대학병원하고 경쟁하고 또 이 대학병원들은 외국에 있는 병원들하고도 경쟁을 좀 해야 되고 다 경쟁인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인건 그 우리처럼 뭐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가져야 되거든요.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가지고 그거하고 얘네 도입이 어떤 게 더 이윤이 더 날까라는 부분 측면을 아마 고민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마 의자를 탈 때 이제 봤던 점이 한의원에 기다리는 분들 위해서 안마 의자 깔아놨어. 그러면 뭐 분위기는 맞는 거죠. 뭐. 근데 그런 것처럼 독립적으로 얘가 고유한 역할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적인 아니면 독립적인 효과가 있는 애라면 개별 솔루션으로 먼저 자리매김하는 게 아마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닐까. 사실 병원도 검사기나 어떤 치료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의사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의사의 지식만으로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누군가가 이 판에서 빨리 제일 잘 잡아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하나 만들면 그런 것부터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사실 예. 디지털 치료제가 보니까 이제 대체 치료제와 보완 치료제가 유형이 두 가지래요. 대체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단독으로 독립 치료 효과를 가지거나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서 직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이런 거라면 또 보완 치료제는 질병의 독립적인 치료 효과 없이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뭐 이제 그 실제 개발이 어렵고 이러한 의료 수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디지털 치료제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데 오히려 사람의 손도 중요하겠지만 손이 아니라 치료하기 어렵거나 힘든 부분들을 이 디지털 치료제 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보완제로서도 보완제로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인력 수급뿐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CS에서도 그렇게 하나의 이슈 트렌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지금 대형 병원, 개인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관련됐던 게 원격 진료에 관련됐던 게 있었고요.
원격 진료가 디지털 치료가 됨으로써 이제 원격 진료 아까 텔레프레젠스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병원들이 대형 병원과의 어떤 그런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디지털 치료라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디지털로 표준화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형 병원의 이 고급 진료의 보편화된 그런 것을 이제 개인 병원에 조금 더 디지털 치료에 대한 도입을 좀 더 빨리 하게 되면 대형 병원이나 개인 병원이나 이제 어떤 차이가 없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신뢰가 좀 쌓아지면 원격 진료가 됐든 어떻게 됐든 대형 병원에 대비해서 개인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거는 지난주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결국은 뭐 소비자 가전제품이 됐든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측면, 첫 번째는 뭐 소비자를 분석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하고 또는 조직 효율화 측면인데 이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 관점에서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새로운 뭐 약을 대체하는 알약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료 조직의 효율화 관점에서도 이 비즈니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의료의 디지털화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가 빨리 될지 의료의 전통적인 속성상 되긴 되지만 천천히 갈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순간에 훅 갈 것 훅갈 것 같아? 지금 말하자면 그렇죠. 이 뭐라고 그러죠? 태풍의 핵. 아, 그러니까 주변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해외 국가들은 다 이제 의료에 대한 이런 진료 사실은 저는 키가 원격 진료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원격 진료가 풀리는 순간 그 밑에서 지금 계속 이 굼뜨고 있던 시장들이 확 터질 건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워낙 빨리 잘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계의 기존의 원격 진료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10년 동안 버티게다가 못 버티고 오늘 닫으신 분들이 부식이수거든요. 근데 여전히 살아남으신 분들은 정말 이 포텐셜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디지털 치료나 원격 치료 이런 그 키워드들이 조금씩 좀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풀리면 가속화를 떠나서 거의 퀀텀 점퍼를 하지 않을까. 순서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순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시장이 먼저 오고 데이터 시장이 열리면 데이터에 의해서 오는 이제 원격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요구 사항들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데이터 시장이 오고 나면 데이터 시장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원격 진료가 자연스럽게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약간 다른 특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업계다, 전자 제조업체. 그럼 여기는 이제 10년 경력자 또는 뭐 이렇게 베테랑 이렇게 하다가 어떤 기술이 있어. 이거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사업화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정말 소비자한테 매력적인 거가 있으면 도전을 해서 그걸 사업화해서 전개하는 경우가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데 의료계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의료적 지식을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그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물론 예외적으로 기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의사 출신의 뭐 사장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의료계 전체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조업 분야에서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대조될 그런 특성을 가진 집단 같아요. 이런 디지털 치료가 분명히 주는 가치가 뭐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성장한다는 게 될 텐데 이게 주는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장수죠, 장수. 장수, 네. 수명 연장. 수명연장. 네. 병을 낫게 해야죠. 저는 고통으로부터 네. 벗어나게 해준다든가. 디지털 치료가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치료 때문에 디지털 치료를 위한 그 예방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예방이 의료비 커져서 절감. 그렇죠. 이 예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치료가 많아지기보다는 디지털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 예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 말씀하신 이제 장수로 가는 더 이제 취소. 아니 저는 맞아요. 장수도 예방. 있지만 말씀 하시니까 의료비. 의료 쪽에 새로운 산업이 그렇죠. 성장한다는 가치가 좀 많이 그리고 그 장수라는 말은 결국에는 너무 의료비가 오래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들어간 수면 지 연장으로 우리가 해서 거듭나는 별로 의료비 컨셉이 없어. 건강보험료 별로 자체가 말- 사실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이게 저기 덜한 치료를 이게 작은 거 치료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큰 거 치료할 때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을 언제 일어날지 왜 예측하려고 하겠어요. 예방 그 차원에서. 이 예방 차원에서 조기 치료가 바로 네, 예방이 네,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방. 생각하면 사실은 관리 기술이 질병 관리 차원에서. 기술이 발달될수록 이제 말하자면 그 미리 치료해서 없어지니까 병을 사전에 병이 100건 발생되던 거를 50건으로 줄일 수 있지만 굳이 발견 안 해야 될 병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상선 같은 경우 예전에는 발견 못해서 거의 치료 평생을 안고 살았는데 갑상선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냥 뭐 발견되면 바로 암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유해 질병 또 다른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생겨서 치료가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은 예방 관리 치료가 가장 주는 가치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갑상선을 이제 치료해서 난 다 낫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또다시 임파선 종이 또다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다른 걸 못하지만 내가 관리를 하면 그 부분도 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지속적인 관리, 이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로 해줄 수 있다면. 지속성.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의료 치료가 뭐 정말 죽을 병을 고쳐서 살리고 이런 쪽이었다면 디지털 치료는 왠지 뭐랄까 그동안 없이 살았는데 이걸 해보니 좀 더 즐겁고 재밌어 삶이 뭐 그런 쪽의 역할을 하면 좀 더 빨리 얘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해주면 지금 말씀하셔서 게이미피케이션이 그래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한쪽으로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디지털 치료가 그냥 내 일상 속에 스며들어 그냥 하나의 저도 삼성에서 그 헬스 맞죠? 무슨 헬스제? 삼성 헬스인가 앱 중에 그거를 갖다가 자주 보게 되는 게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운동했고 몇 시간 몇 칼로리가 했고 이게 몸무게가 빠지고가 아니라 어디가 아팠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듯이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 먹을 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이나 어떤 얘기를 같이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뭐 안 먹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안 먹었다고 먹은 거 측정하는 걸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얘가 잘했어 1년 더 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어떤 그러니까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만보기는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럼 있어. 근데 되게 유용하긴 해 처음에. 근데 보면 드라이하거든 이게. 그 재미가 없어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궁금할 때는 한번 보지만 이게 익숙해지게 자연스럽게 자꾸 보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양념도 좀 치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연결도 시키고 뭐 이렇게 노출도 시키고 하면은 뭐 이런 역할로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삼성의 앱에 보면 거기서 제가 교수님하고 같이 걷는 거를 시합도 할 수 있고 세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순위가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게 하나의 아까 재미있는 요소. 그런 걸 이제 시도하면서 다 테스트해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나이키에서도 그런 게 있었었고. 프로스에서 돈 벌써 주잖아요. 이제 그건 끝났고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또 다른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만보기 돈 주잖아요. 프로스에서. 그렇구나. 만보하면 100원. 괜찮네. 네. 그 지자체도 돈 그거 줘요. 기부하면 좋겠다. 그런 거 모아서. 그런 거 많아요. 그 지자체도 원래 그래요? 지자체 새로운 신세계가 있네. 공복지고 그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이 디지털 치료는 아까 그 조기 치료가 그 질병을 예방하는 부분이 되는데 일종의 스트레스나 무기력증 같은 거 있잖아요. 무기력증이 좀 전환되면 우울증을 받게 되고 우울증 되면 온갖 병이 생기나 뭐 자살까지 갈 수 있는데 초기에 어떻게 극복을 한다라면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실 지금은 질병 영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전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심호흡 같은 것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거든요. 다 몸에 이제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뭐 먹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분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조기에 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치료함으로써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마무리 질문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디지털 치료는 먹는 알약이나 약보다 싸다고 볼까요? 보면 될까요? 뭐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디지털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압 그 봤을 때 기계만 봤을 때는 밖에서 저 비싸서 누가 해요? 한 10만 원 넘을 줄 알았더니 한 시간에 3만 원인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짧게 대신 그거를 10회 하면은 더 이렇게 싸게 해준다든지. 디지털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치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헬스케어나든가 앱을 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뭐 좀 더 하면 VR이든 뭐 증강현실이든 홀로그램이든 이렇게 갈수록 그 수가는 높아지고 또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 앱에서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갈 때는 추후에는 그런 임대나 렌탈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비싼 가능성이 경우가 있어요. 렌탈업. 네. 구매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을 것 같아요. 약을 개발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디지털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약 개발 비용보다 훨씬 싸게 약보다는 좋은 비싸죠. 거 개발 많이 비용, 할것 같아요. 개발 비용. 그렇죠. 네. 비교할 게 아니죠. 네. 근데 뭐 그 이제 적어도 보면 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면 하드웨어가 훨씬 더 비쌌잖아요. 요즘에 안 그래요. 하드웨어는 요만한데 얘가 1,000만 원 해요. 소프트웨어가 9천만 원 해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치료의 스펙트럼도 넓은 게 이제 아까도 했던 똑같은 인지 치료를 하는데 독일에서 그 다 검증해서 다 해가지고 임상 실험 해가지고 나온 그 저거기 때문에 그게 결코 싸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돈을 다 쓰고. 예, 그 비용이에요 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아이템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나올 것 같네요. 조만간. 네, 좀 시간이 이제 벌써 10시 15분이 넘어서요. 오늘 또 디지털 치료 어떤 전문적 영역인데 또 이렇게 꽤 인사이트 있는 말씀 해주셨고, 그래도 이제 마무리 멘트 비슷하게 이 말씀 못 하신 내용을 보완 설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느낀 점 아니면 그냥 스킵 하셔도 되는데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말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한 말씀. 네, 저도 아주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 안 나오셨지만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향후 비즈니스 컨텐츠 쪽으로 해서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심도 있는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하드웨어를 취급하다가 이런 디지털과 상당히 좀 친숙하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이 디지털 치료가 서비스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배웠고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배웠으면서 예방과 관리 치료 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3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또 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또 뜻이 깊고요. 또 생각지 못한 또 그 아이디어들 듣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다. 물론 뭐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저 준비하는 면도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또 느끼고 하시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구글 개발자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요가 치료하는 것처럼 메디테이션을 앱을 아마 구글 검색해 보시면 메디테이션 영어로 명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집중적으로 또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구글도 그렇고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장은 더 확장은 되지 수면 안에 지금 있는 부분이고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오면 굉장히 데이터라는 게 활용 가치가 굉장히 좋고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더 나은 뭐 그냥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게 되면 아 이렇구나 단순히 받아들이는 정도로 지식을 쌓는 건데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수 능동적으로 이 시장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나중에 관련 글을 읽으면 좀 더 이해도 높아질 것 같고요. 저 스스로 한 단계 더 높은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